처음으로 화석이라는 거를 시작했던 시기가 대학생 때입니다. 그전에는 이름은 들어본 것 같아요. 책에서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몰랐어요. 그리고 화석 그냥 책에나 있는 거지. 어떻게 내가 화석을 만졌고 되게 귀한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을지도 몰라.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제 그 옆에 있는 저 화석을 찾았어요. 밑에 있는데 1993년에 포항에서 찾았습니다. 그때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나도 뭔가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거보다. 난 뭔가 잘하는 거 있는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는데 나한테도 기회라는 게 오네?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나 보다. 왜냐면요, 이걸 찾은 사람은 저밖에 없거든요. 저 나무예요? 네. 아마 옛날에 화산이 옆에 터졌나 봐. 그래가지고 그 화산 때문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얘가 아마 그 화산이 터지면은 위로 막 솟구치는 것도 있는데 나중에 걔가 가라앉아가지고요 차곡차곡 쌓이기도 하거든. 근데 그 속에 숨어있던 그 나무 화석입니다. 규화목이라고도 하고요. 이따 뒤에 가면 또 저기 실제 식물을 볼 수도 있고요. 이걸 찾은 거예요. 그때 또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 옆에서 그 나무를 지렛대로 이용해가지고 팠던 게 기억납니다. 근데 그게요 저한테 너무 큰 어떤 기쁨이었고 나도 될 거야. 될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대학생 때 그때 비로소 꿈도 아니고요 살짝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꿈꾼다고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2004년 정도까지 머릿속에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석이라는 걸 거의 접근도 못했었습니다. 근데 간혹 생각하니까 나 옛날에 그 대학생 때 찾아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가지고요 지금은 그 대구와 포항까지 가는데 그 고속도로 있잖아요. 전에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대전에서 점심도 안 먹고 출발해가지고요 거의 저녁 때 도착했어요. 청송인가 어딘가 지나가지고 막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포항에서도요 금광동이라는 데가 한참 밑에 있어요. 거의 구룡포 근처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멀어가지고 길도 안 좋았고요. 또 가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전에 갔을 때 버스로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머니한테 물어가지고 저기 혹시 돌이 얇게 쪼개지는 그런 돌이 막 이렇게 쌓여있는 데 있냐고 했더니 그분이 한참 고민하더니 탑색이라거나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그런 게 있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이리로 쭉 가면 된대요. 그래가지고 갔던 기억도 나고요. 근데 정말 운 좋았던 게 그때 약간 옆에를 파가지고 쟤를 찾았는데 판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포항 그쪽도요 참 개발이 안 돼요. 한참 동안 그랬었던 게 기억나고 결국은 이 자체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와 있고 제가 수집한 어떤 화석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쭉 한번 해볼게요. 고기를 잡으러 어디로 가죠? 고기를 보려면 어디로 가죠? 고기를 보려면? 네. 요즘에 웬만한 것들은 다 저기 마트에 있기 때문에 뭔가 예전에 우리 재밌게 동화로 동요로 배우던 게 다 의미가 없더라고요.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 수도 있고 강으로 갈 수도 있겠죠. 왜? 거기에 있으니까. 고기 잡으러 가려면 있을 만한 곳에 가야겠죠. 화석을 찾으려면 대구로 오면 되는 거죠. 이 정도면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있는데도 멋있는데도 가졌는데도 가진 것도 모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죠. 어찌 보면은 우리가 오히려 저같이 대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구 얘기를 자랑하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정말 고맙게도요.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저도 이제 이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는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 집 그대로 보이고요. 조금 확대하더라도 좀 희미하겠지만 바로 그 땅 밑에 어떤 돌로 되어 있는지가 다 나와요. 나이도 나오고요. 대충. 거기에 어떤 화석이 나오는지도 조금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구 수준이 아니라 대구의 수성구에 어디까지 다 나옵니다.
심지어 그 자기 할아버지 댁, 할머니 댁, 시골 같은 데도 다 저기 지도를 찾을 수만 있으면요. 그쪽에 돌이 뭐로 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혹시 학교에서 배웠나 모르겠지만 화석은 아무 돌에서나 나오는 게 아니라 퇴적하면서 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퇴적함이 있는 곳, 그러면 거기는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쪽을 가면 되고요. 이렇게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지도에다가 돌을 표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곳마다 그 무엇이 나오는지 다 어느 정도 다 요즘에는 그 알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소총도 조금 애매하지만 어디서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본 것 같은데 백령도 근처에 있는데, 그리고 그 경기도 화성, 충남, 보령, 목포, 해남, 태백, 영월, 삼척, 의성, 군위, 대구. 어떡하죠? 제가 이것을 할 때는 군이랑 대구랑 따로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합해졌다며요. 그래서 여기는 대구요. 그리고 포항, 경주, 울산, 진주, 사천, 고성 같은데 이런데 굉장히 많은 화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로만 그냥 태백, 포항, 저 포항 가봤는데요, 저 태백 가봤는데요, 가봤긴 했는데 보통 우리가 가는 데는 뭐 저런 데는 안 가잖아요. 산에는 잘 안 가죠. 산에 가더라도 뭐 그 코스가 있는 데는 가지 저런 데는 안 갈 것 같은데, 이렇게 산에 좀 아까 화석이 있을 만한 곳이 좀 다르게 보이는데 이런 곳이 그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그냥 사진으로만 보여주고 있고, 나중에는 혹시 마음이 동하면은 그 남들이 가는 길만 가지 말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도 한번 가보면은 혹시 뭔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건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하니까 혼자 가면 안 되겠지? 네. 그래서 옆에 엄마 계시잖아. 맞나요? 누나 아니죠? 네. 근데 이게 보통 책에서 지층 같은 거 배우면요, 대구도 그렇고요, 차곡차곡 한 층 한 층 쌓여 있어요. 살짝 경사질 수도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살짝 구부러지기도 하고요. 근데 어떤 곳은요, 이 충남 보령 거의 수직으로 서 있어요. 그래서 지층이 그 수직으로 서 있는데 그런 데도 있고, 제가 보니까 겨울 같죠? 뭐 개인적으로 이때 저는 생사의 갈림길에 섰었는데 길이 아주 얼어 있어가지고요. 앞에 차가 멈춰 있길래 저도 멈추려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냥 어른들 아시잖아요. 막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래도 미리 천천히 그 거리가 많이 있어가지고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는데, 그때 그냥 눈을 맞았던 그런 곳. 경기도 화성은 그렇게 대단하게 넓진 않고요. 많은 어떤 화석들이 나온 건 아닌데 아주 신기하게도 공룡알은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룡알을 보려면 경기도 화성 가면은 어렵지 않게 볼 수도 있어요. 경북 의성도 멀지 않죠. 뭐 대구랑 붙어 있지 않아요, 이제 붙어 있게 되네요. 군이 다음에 이제 그 의성이니까. 여기 같으면요, 그 화석이 좋고 괜찮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이거 조금 좋고 괜찮은데 이거 좀 우리가 신경 써가지고 알리고 아끼고 보호했으면 좋겠어. 천연기념물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던 발자국 화석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자국이 밖에 있다 보니까 비도 맞고 바람도 불고 막 하니까 조금 훼손될까봐 일부러 위에다가 지붕까지 만들고요. 그래서 또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경상북도 의성에 한번 또 가셨을 때 다른 데도 많이 일 보시고 지나가다 길 옆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요즘엔 내비가 잘 알려줍니다. 그렇게 멀지 않죠. 진주도 그렇게 멀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또 진주 쪽으로 가시거나 지나가다가 이상하게 자꾸 옆을 보다 보면요, 저처럼 관심 있게 보다 보면은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어떤 지층들이 보여요. 주로 이쪽에는 붉은색 또는 검은색이더라고요. 대구도 마찬가지, 붉은색 지층 아니면 검은색 지층이 많이 있고요. 근데 그 지층을 잘 살펴보다 보면은 왠지 모르게 이상한 것들이 보일지도 몰라요. 이거 사진으로 보면 별로 조금 감흥이 안 갈까봐 이따가 또 저 뒤에서 제가 강연 뒷부분에서는 직접 저 뒤에 현장 가가지고 저기 저 화석이 있는 데 가서 할 거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오른쪽 아래 있는 것처럼 공룡 발자국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왼쪽 위에 있는 것처럼 그냥 멀리서 본 거지만은 저런 공사장에 돌들이 널브러져 있고 저 돌들 사이사이에 뭔가가 숨어 있는데 여기에서
흔히 제 개인적으로는 어마어마한 화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세계적으로도 인정하고 있어요. 저기 좀 괜찮은 데인데? 저거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근사한데? 라고 조심스럽게 인정하는 곳이 바로 저기입니다. 진주입니다. 이름도 이뻐요, 진주. 포항 얘기 좀 길게 할게요. 왜? 우리랑 가깝잖아요. 진주보다 포항이 좀 가깝죠. 저도 포항에 전에는 많이 다닐 때는 2주에 한 번씩 다녔는데, 이게 2주에 한 번 하면은 여러분들도 자주 다닌다고 느끼겠지만, 저는 대전에서 오는 거거든요. 굉장히 멀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제 차가, 1년에 지구 한 바퀴 돕니다. 지구 한 바퀴 거리를 달려요. 지구 한 바퀴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십니까? 4바퀴. 저기 얘들 선물 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4만을, 4만 킬로 정도 됩니다. 너무 많았고. 그 정도면 거의 발까지 가야 돼요. 4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거의. 그 길을, 그 정도 거리를 제가 달리고 있습니다. 왜? 포항은 그렇게 많이 가니까. 태백도 많이 가고요. 진도도 꽤 멀더라고요. 거기도 자주 갔었고요. 근데 이 포항은요, 조금 대구랑 좀 다른 어떤 모습의 지층이 보입니다. 색깔 자체가 좀 달라요. 예, 붉지도 않은 것 같고 검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예, 약간 갈색으로 보이고 좀 밝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주로 있는데 평상시에 그냥 우리 지나가다가 보기 어려운데요. 도로를 만들면서 이렇게 깎아가지고 산을 깎은데 아니면은 바닷가 같은데 가보면은 저렇게 숲풀이 우거진 그런 데 말고도요. 좀 돌이 보이는 데가 있어요. 이런 곳을 가보면 특별히 이제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을 살짝 드러나 있기 때문에 볼 수 있고 그러면서 고민하는 거죠. 저기 뭔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냥 발로 쳐봐도 돼요. 그러면 이제 굴러다니는 돌들은 자라면 또 깨지기도 하거든요. 세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제 저 뒤에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색깔도 확실히 달라요. 이런 포항 태풍이 왔었나 이렇게 이게 돌들이 너무 단단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데 갈 때는 정말 위험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돌들이 굴러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굴러 떨어져 가지고 도로까지도 이렇게 운해가 차가 다니지 못하게 만들어진 곳도 있었는데 이런 데서도 화석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여기도 포항 갈 때마다 거의 갔던 곳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렇지가 않아요. 뭐 하고 있죠? 되게 뭐라는 거예요? 자꾸 돌이 굴러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떨어지게 딱딱하게. 예, 딱딱하게 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안 떨어지게 해야겠죠? 설사도 그것도 괜찮겠다.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공사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되게 안타까움과 좋은 두 가지가 같이 있었는데 좋은 건 뭐냐면요. 저 단단한 돌들이 저 포크레인이 좀 작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드릴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저는 주로 망치 가지고서 제 일을 하는데 커다란 바위는 망치로 두드려도 끈적도 않는데 좀 조그만 돌은 그냥 해볼만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좀 작은 돌들로 많이 만들어줘가지고 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돌들을 다 바닷가에 바다를 메우려고요. 조금 더 땅을 만들려고 거기다가 다 부어버리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죠. 왜? 그 속에 화석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귀한 돌을 그냥 바닷속에다 버리니까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고요. 아까 처음에 등장했던 그 아이가 벌써 컸습니다. 몇 년 컸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었을 것 같아요. 중학생 됐을 때 모습인데 여기 포항입니다. 누군가는 고기를 잡는데 많이 잡는 사람도 있고 적게 잡는 사람도 있고 공부를 누군가는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다 조금씩은 뭔가 일하더라도 수준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과 일 잘하는 사람은 잘 보면요 뭔가 있어. 잘하는 이유가 딱 보여.
내가 걔보다 못하는 이유가 좀 느껴져. 돈을 잘 버는 사람도 그렇고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운동 잘하는 사람도 뭔가 있는 것 같아요. 화석 잘 찾는 사람들은요. 화석이 있을 만한 곳을 잘 찾아요, 사실.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들과 같이 가가지고 화석을 찾는데 학생들이 저보다 잘 찾지 못합니다. 어차피 똑같이 찾는 거 아니야? 옆에서 보면 똑같은 모습하고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 이유가 뭔가 있을 만한 데를 잘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도 요령껏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낫고요. 잔말이 자도 성적 오를 수도 있잖아요. 요령껏 하면은. 돈도 노력만 한다고 돈 버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아마도. 근데 조금 더 장비를 제가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사진 찍었는데요. 배낭입니다. 왼쪽 위에는. 그 다음에 망치 같은 것도 있고 뭐 도끼 같은 것도 있고 뭐가 있네요. 뭐 필요에 따라서 저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쓰는 거는 뭐 배낭과 장갑과 거의 망치 하나 정도 씁니다. 그리고 가운데쯤에 이게 뭐죠 이거? 이거 못 아니에요? 못할 때 드라이버. 예, 드라이버인데요. 저도 처음 봤어요. 이렇게 큰 드라이버가 있는지. 드라이버가 한 1m가 됩니다. 1m. 이만한 드라이버가. 그래서 저는 이걸 지팡이처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드라이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화석을, 저 같은 사람들 또는 화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순서로 하는지를 해볼게요. 일단은 제일 기본은 찾는 겁니다. 뭐 표현상 화석을 발굴한다고 해볼게요. 어딘가에 가서 화석을 찾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대구에 살았으면 저는 그냥 대구 구석구석 다녔을 겁니다. 근데 그냥 아파트를 아니면 도로를 다니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돌이 조금 보이는데 그런 데 중심으로 다녔을 겁니다. 아파트 그런 데는 다 뭐 안에 있는 다 발굴하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차피 아파트를 세웠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곳을 갈 겁니다. 산기슭이나 계곡이나 아니면은 하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는 뭐 물이 흐르지 않는다면은 아마 돌들이 보일 테니까요. 여기 바닷가입니다. 포항 바닷가. 이렇게 돌이 보이는 곳을 가볼 수밖에 없죠. 왜? 돌에서 화석이 나오니까. 이때는 뭐 겨울은 파도가 세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저 파도가 사람한테까지 와요. 그래서 파도가 치는 걸 보고 소리가 먼저 나니까요. 치는 걸 보고 뒤로 도망갔다가 다시 또 파도가 잦아지면 다시 오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도 기억나고요. 확실히 여름보다 겨울이 파도가 센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울릉도를 자주 가보고 싶은데 저도 못 가는 게 저는 시간이 겨울에 많이 나요. 근데 겨울에는 잘 안 뜰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서해안도 실제로 배가 잘 안 떠요. 이렇게 산에 가서 하기도 하고요. 이때가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 38도. 긴팔이 아니라요. 토시를 했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근데 이때 말해도 되나? 하여튼 저도 대학교 교수국 박사 학위도 있고 나름대로 저보고서 이상하다는 얘기, 공부 안 했다는 얘기는 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일하고서 식당에 갔어. 식당이 아니라 식당 갔다가 그 다음에 식당에서는 뭐 어차피 별로 신경 안 쓰더라고요. 바쁘니까. 근데 식당 갔다가 주유소를 갔는데 땀이 나고요. 먼지가 묻으면 이게 땀과 먼지가 붙어가지고요.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온몸이 그냥 완전히 먼지로 덮여있다 할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유하다가 하시는 분이 저를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무슨 일 하냐고. 그리고 일하시는 분이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도 계신데 몇 년 전에 물산에 갔어요. 봄이었는데 봄에 계곡에서 이제
그 학생들과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하시던 그 아주머니가 아저씨가 저희들한테 음료수 주셨어요. 너무 안쓰러웠나 봐요. 하는 모습이. 뭐 그러나 저러나 하여튼간 어차피 뭐 하는 일은 가장 먼저 그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요. 겨울에 너무 추운 거예요. 이렇게 포항 또 따뜻할 때는 그렇게 덥고 더울 때는 추울 때는 왜 이렇게 추워요. 그래가지고 거의 제 얼굴도 안 보이죠. 저렇게 덮어 쓰고서 있었던 적도 있고요. 말보다 나뭇잎도 보이죠? 제가 쪼갰을 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일단은 가지고 와요. 그런 데가 많이 나와요? 예, 마늘이 나오는 데를 찾아간 거죠. 보세요. 네. 저렇게 쪼개져요. 또. 저런 돌을 찾아가지고요. 망치로 쪼개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나올까요? 별 이쁜 건 안 나와요. 되게 빨리 끝났지. 발자국도요. 발자국이 있을 만한 곳에 있고요. 발자국이 아무데나 있는 건 아니에요. 대구는 있을 만한 곳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부러워요. 대구. 저도 대구로 어떻게 명예시민입니다. 그러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사 여기는 오는 거죠 이제. 근데 어떤 돌은요 굉장히 커요. 들기도 힘들어요. 저 뒤에 전시된 거 보면은 조그만 돌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큰 돌은 들지도 못할 것 같아요. 더 큰 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어차피 중요하지 않으니까 장난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뒤에서 볼 때요 그 어떤 화석은 잘 잘라진 것 같아요. 그거는요 절단한 겁니다. 톱날이 들어가는 어떤 그 톱날에다가 마치 고기 써는 것처럼 이렇게 자를 수 있고요. 물론 위험하겠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요 이 돌을 잘 쪼갠다고 했는데 거기 뭔가가 묻어 있어. 마치 여러분 그 치과에 가면 스케일링 하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치석 같은 거가 묻어 있어. 그것들을 떼내면 더 이쁠 텐데. 그래서 그런 어떤 기계들이 있는데 저 소리가 마치 치과에서 나오는 그 소리 같아요. 예, 그 소리 그거. 그런 소리가 나는 기계 가지고서 그 뭔가를 걷어냈기 때문에 실제 화석의 예쁜 모습만 볼 수 있고요. 또 뭐 학교에서 배웠을 것 같은데 잘 안 보여. 너무 작아서 뭐가 필요하죠?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서 정말 그 제대로 있는지 아니면 근사한 뭔가가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현미경은 촬영도 돼요. 그 요즘에 스마트폰은 정말 스마트하더라고요. 접사도 돼요. 그 스마트폰 자체에도 꽤나 많은 것들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조금 더 정밀하게 그 스케치해가지고요. 잘 안 보이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다 잘 생각해가지고 직접 그림을 그려가지고 근사한 어떤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화석 처리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저 뒤에 있는 어떤 거랑 똑같이 겹치는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제가 아까 자랑한다고 했잖아요. 도대체 화석기들이 있다는데 정말 있나? 뭐가 있지? 라는 것들을 시대별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지드시대라고 해가지고요. 그 이제 우리 역사로 보면은 언제가 옛날일까? 뭐 단군 시대? 고조선? 그 다음에 고조선 다음에 조선이구나. 그 사이 뭐 좀 꼈으면 좋겠는데 고려 전에 뭐 없을까?
삼국시대. 한국이 아니고. 그래서 주몽, 주몽은 고구려. 고구려, 백제, 신라 정도 삼국시대도 있고요. 또 통일도 했죠? 통일신라. 예. 또 통일신라 그 이후에 통일신라 시대. 남북국시대. 남북국시대. 저랑 또 이게 교과서가 달라져가지고, 예. 위에 발에 있었어. 발에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 그 다음에 조선시대로 넘어오잖아요. 그것처럼 하는데, 지득시대도요, 옛날 시대를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해서 옛날 시대 중에서 가장 아주 옛날, 아주 오래된 옛날을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하는데, 소총도에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있었답니다.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는요,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막 카톨릭 대학교가 하양이 대구죠. 그래서 그러면 그 은오리가 대구예요, 경산이에요? 맞닿아 있는데 그러면 어디예요? 이마트 기업으로 거긴 대구 아니군요. 대구가 거기 편입하면 안 되나요? 선생님 스트로마이트가 그 미생물이 만드는 건데 몇 년에 1년이 있어. 생각하면 몇 년마다 1년이 있습니다. 1mm라는 건 저도 정확하게는 상황에 따라서 좀 잘 클 수도 있고 적게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루에 한 번씩 한 층 한 층, 얇게는, 아주 자세히 봤을 때는 하루에 한 층씩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예를요, 잘 절단하면요, 큼직하게 한 두세 층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더 자세히 보면 20개로 보일 수도 있고, 몇백 개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하루에 한 번씩 층층이 생겼다고 해서 나중에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요, 1년이 며칠일까요? 이것까지 나와요. 지금은 365 조금 더 넘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옛날에 안 했을 수도 있다는 것들을 얘 가지고 알아냈어요. 혹시 조개 아시죠? 조개. 조개도 보면은 나이처럼 이렇게 막 하나하나 이렇게 점점 커가면서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나무도 보면은 나이테가 있잖아요. 하나하나 조금씩 늘어나잖아요. 그런 거 보고서 얼마나 많이 됐는지 짐작하는 것처럼 이 스트로마톨라이트 가지고도 짐작하기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하루가 400일이 훨씬 넘었답니다. 그런 것들도 예로 알아요. 근데 이게 경산 대구라고 할게요, 그냥. 대구 거기 그렇게 유명해요. 근데 소총도도 유명한데 대구보다는 얘가 더 오래된 거고요. 같은 스트로마톨라이트인데 시기가 좀 달라요. 그리고 얘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 바다와 육지에 생물이 살고 있는데 바다에서 먼저 생물이 시작됐을까? 육지에서 먼저 생물이 시작됐을까요? 사람들이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육지에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왜 육지에 생물이 많은데 육지에서 먼저 생겨서 바다로 가지 왜 바다에서 먼저 생겼을까라고 하는데 육지에서는 생물이 살기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었어요. 일단은 육지가 어떠냐면은 햇빛이 너무 강해요. 근데 지금 더운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나가면 그냥 죽어. 왜냐면은 자외선이 엄청 강했어요. 친구가 말했듯이 지금은 오존층이 그래도 있어가지고 자외선을 막아주는데 그때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 오존이라는 걸 잘 보면은 산소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산소가 없었어, 지구에, 공기 중에. 지금처럼 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속에 숨겨진 박테리아가 세균이 만들었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엄청 고마운 생물이 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고마운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성캄브리아 시대 소총도에 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화석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 개 얘기하던데, 적어도 공룡 아니면은 삼엽충. 이 삼엽충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은근히 세계적으로 또 삼엽충, 삼엽충, 대한민국에도 꽤 있잖아. 이런 말 들을 정도는 됩니다. 최고라는 말은 못하더라도 우리도 꽤 있긴 있다. 들을 정도입니다. 저렇게 생긴 거를 지금 바다에 있잖아요. 지금의 바다요?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바다에도 있죠. 저는 가장 비슷한 게 투개? 아니면 갯강구라고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바닷가에 가면 소리 없이 지나다니는 돌틈에 있는 애들. 예, 되게 닮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닮았을 뿐이지 같진 않고요. 애들이 삼엽충이 고생대 바다에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개처럼 비슷하게 보이는데, 조개랑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다른 완종류라고 별도 이름 지어져 있는 어떤 생물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 이거 연필할 때 필인데, 필석. 연필은 그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생물들이 있습니다. 다 바다에 살고 있었던 애들이고요. 근데 이런 애들이 전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면은, 저 뒤에 있는 어떤 화석을 저한테 의뢰했을 때, 그때 제가 하필이면 경상도 지역, 경상남북도 지역 중심으로만 놓다 보니까 다른 지역 것들은 다 빼가지고 그래요. 근데 강원도 지역에도 적지 않게, 어찌 보면 옛날부터 우리나라 화석 강원도에 많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나름대로 예전부터 알려져 있던 곳이 바로 강원도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백합, 꽃 이름인데? 근데 바다에도 그런 게 있나 봐요. 마치 바다에 있는 어떤 백합 같은 애들, 이름은 그래요. 근데 걔들이 왼쪽에는 줄기의 단면이고요. 오른쪽에 저렇게 이상한 어떤 머리카락처럼 연결돼가지고 바다에 살던 해백합이라고 하는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 다리가 머리에 달려 있어요. 다리가 머리에 달려 있어. 여러분 상상하기 쉬운 게 있잖아. 오징어. 오징어가 다리가 있죠? 일단 오징어. 오징어 다리가 있는데, 사람들 오징어를 그리려면 다리를 아래로 그리는데 사실은 뒤집어 그려야 돼. 걔들은 머리에 발이 있다고 해서 두 종류라고 그래요. 심지어 말로는요, 배에 발 있는 애도 있어. 하여튼 좀 말하기 근데 그걸 발이라고 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배에 발 있는 복종류라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고등? 예. 걔도 뭔가 바로 발이 있나, 발로 가는 것 같지 않은데 뭐가 지나가잖아. 자, 이 두 종류가 있고요. 이 두 종류는 어찌 보면 이제 오징어의 조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얘들이 또 꽤 많이 나옵니다. 이 왼쪽 것들은 너무 커가지고 제가 들고 오다가 자르고 다시 붙이고 했었는데, 무척 많아요. 그리고 이 강원도 하면요, 탄광을 캐는 탄광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도 석탄 말고도 다른 어떤 텅스텐이랄까 그런 것들 캐고 있는데요. 석탄은 뭐지? 석탄하면 바로 연탄을 떠올리기도 하겠는데요. 결국은 식물들이 쌓이고 그 다음에 꽉 짜져가지고 만들어진 어떤 결정체가 바로 석탄입니다. 즉 식물이 있어야만 석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요, 석탄이 만들어지지 않은 식물도 있고 석탄이 만들어진 어떤 석탄도 있고 그런 것들이 강원도에 많이 나와가지고요, 태백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보는 지금의 식물과는 조금 시대가 달라서 그런지 달라요. 예쁜 꽃이 피고 입이 넓고 그런 애들보다는 이런 고사리 같은 애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부과류라고 하나요? 둥글둥글 솔방울 같은 어떤 열매를 맺는 애들이 조금 많았고요.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주변에서의 식물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세 번째 보면은 이게 중간중간에
옆으로 우산의 그 뭐라고 하죠? 우산 심. 심이라고 하네? 우산 때 살만 있는 것 같은 것들이 쭉쭉 연결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처럼 뭔지 모르겠는 저런 것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 살지 않는 것도 있고요. 지금도 비슷하게 존재하는 애들도 있고, 그 당시에도 식물학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사리라고 표현했지만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양치류라고 해요. 양치, 그 양의 이빨처럼 양쪽으로 막 툭툭 나 있어가지고요. 근데 그 양치류가 양치류나 그런 애들 얼마나 컸냐면은 한 30m? 고사리가 30m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애들이 이번에는 충남보령이라는 곳에 있었고, 이 충남보령도요, 강원도랑 다르지 않게 석탄이 나오던 탄광 지역이었었어요. 한 90몇 년도까지 탄광 지역으로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어떤 애들은 하필이면 화석이 됐는데 줄기가, 어떤 애들은 잎이, 어떤 애들은 뿌리가, 그래서 오른쪽에는 뿌리가 화석이 된 거고요. 왼쪽에는 소철, 화석 소철이라고 하는 거고요. 소철 아시나요? 모르는 기억했다가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집에 가서. 그리고 왼쪽 거는 이게 뭐지? 이상하게 그 열매 같은 것이 붙어 있는 그런 애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많이 나오는 게 저런 그 양치류 쪽, 고사리 쪽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게요, 여러분 꿈이 뭔지 모르겠는데 남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도 좋기도 하고요. 다시 생각해보면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하는 것들은 남들이 다 했으면 좋을 만한 괜찮은 것들이야. 가보면요, 경쟁이 치열합니다. 어찌 보면은 저도 굉장히 고민했었어요. 화석이 좋긴 한데 남들이 다 하고 있어. 남들이 안 한 걸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다가 남들이 안 한 게 뭔가 봤더니 곤충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곤충을 했어요. 남들이 안 해서.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지금도 경쟁자가 별로 없어요. 놀아도 1등이야. 얼마나 좋아. 우익은 뭐로 보이십니까? 예, 참. 누구시래요? 와. 모레에 오시면 제가 맛있는. 근데 같이. 야, 둘이 와. 일단은 그 머드로 갈라주고 할게. 요즘에 머드 축제가 인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잠자리는 알겠는데 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잠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왠지 가장 오래됐다고 하면은 가장 크면은 되게 좀 있어 보이잖아요. 이 보령은 웬만하면 다 그냥 너는 가장 오래된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 지역이 약간 그 중생대 대구보다 조금 더 오래된 옛날의 그 지층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오래됐으면 옛날에 생물학이 그래서 건축물이 되게 컸다고 하는데 그게 화석들이 커서 옮기기 어려웠지 않을까? 우리가 크다고 얘기하는 어떤 그 화석들이 있는데요. 엄청 큰 상어, 메갈로돈, 그리고 또 엄청 컸던 공룡들, 그 어떤 이상한 파충류들, 그리고 엄청 큰 어떤 잠자리나 아니면 바퀴벌레 같은 게 있는데요. 바퀴벌레 한 10cm 되고요. 진짜? 호주에서 그러니까 반병, 이만해요. 그리고 잠자리는요, 그 날개 하나가 한 이만해요. 걔가 날아다니면 무서울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럴 때 일부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질시대 중에 고생대 말쯤에만 조금 있었지 실제로 그 이후부터는요 다 작아요. 그래서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큰 게 이겁니다. 네? 한 7, 8cm 됩니다. 그 정도 그 크면은 전 잠자리 보고 도망갈 거예요. 기후가 우리도 동쪽에 보면 한여름 겨울 때 물이 좀 크잖아요. 그때 기후를 곤충들 크기로 기후를 예측하죠.
근데 금방은 그 기혼 중심으로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게 이 퍼덕이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이 퍼덕이려면 우리가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에너지가 필요하죠. 우리는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산소 가지고 만들어요. 우리 몸속에서 세포 속에 그 산소 가지고 만드는 어떤 에너지 만드는 ATP라는 또 에너지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근데 산소가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 숨 쉬는 거야. 숨 쉬고 들이마시면은 열심히 우리 온몸으로 피가 산소를 날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소가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도 산소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아파트 30층이요. 아, 메갈로돈이 이게 상어거든요. 근데 상어랑 가오리는 특징이요. 뼈가 말랑말랑해요. 코뼈 같아요. 예, 연골이라고 그래요. 단단한 딱딱한 뼈가 아니라서요. 걔들은 화석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상어도 결국은 씹어먹거든, 그러니까 막 뜯어먹거든요. 이빨은 튼튼해야 돼. 상어 이빨은 잘 보존돼요. 그래서 메갈로돈 상어 이빨은요, 제 손만 합니다. 이빨 하나가. 그런 거로 여러 가지 추정했을 때 크기가 뭐 10m는 훨씬 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궁금하시면 메갈로돈 2 영화 봤죠? 저 어제 오펜하이머 봤는데 영화 네,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봤는데 메갈로돈 2도 보고 싶습니다. 왼쪽 아래가 잠자리 중에서 물속에 살고 있는 잠자리 유충입니다. 이따 뒤에도 이제 전시되어 있지만은 이것도 가장 오래된 거고, 이 오른쪽 아래 얘는요 갈로아 벌레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 딱 한 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작년에 논문이 나왔고요. 이거 이름이 있잖아. 너무 특이해서 제가 이름을 얘기할게요. 이름이 태완아이입니다. 화석도 이름이 있어야 될 거 같잖아. 이름을 제가 부르야 되는데 이름이 태완아이야. 아까 갈로아 벌레라고 했죠. 물론 지금도 존재해요. 근데 지금은 얘들이 날기를 거부했어. 날개가 없어졌어. 그래서 퇴화됐어요. 동굴에서는 으슥하고 그 다음에 햇빛이 없는 데서 살고 있는데, 근데 아까 이름 졌는데 그 이름의 실제 이름의 주인공이 여기 계십니다. 나중에 하여튼 돌아보시면 자기 이름은 아니죠? 근데 있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많이 감명받아가지고 실제 화석 이름에다가 직접 그 이름을 부여했어요. 화석을 찾는 것도 되게 재밌고요. 좋더라고요. 마치 네이클로버 찾은 것보다 훨씬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이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귀한 것도 맞고요. 대구에도 많고요. 근데 그러다가 잘 연구하면요. 연구한 사람한테 어떤 특권이냐면 너 이름 줘. 네가 이름 짓고 싶은 대로 줘. 이런 권리를 줘요. 그 친구 이름이 뭐야? 네? 그래서 나중에 영서가 영서가 화석을 연구한 학자가 돼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너무 근사한 거야. 세계적으로 인정할 만해. 그러면은 이름을 영서아이 이렇게 이름 지을 수 있어요. 이름이라는 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엄청 무서운 공룡 이름 기억나는 거 있어요? 예,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이렇게 이름 있잖아. 그것처럼 이름을 지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 이름 지으신 거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얘도 이름이 있고요. 선생님 이름 호문이에요? 아니요, 저는 아니죠. 네. 아까 저기 있죠. 그 다음에 왼쪽 위에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왜냐면 저 이름을
제가 잘못 지어가지고 다시 지어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게 그 밑들이 곤충 중에 어떤 애들은 그 꼬리가 살짝 엉덩이를 들고 있는 애가 있어. 그 밑을 들고 있다고 해서 이름이 밑들이에요. 그런 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나 왼쪽 아래는 매미. 뱀이에요? 매미 날개입니다. 네, 그거 오른쪽에 매미. 진짜 매미. 통째로. 그 맹맹거리는 매미 있잖아요. 예, 근데 매미라고 하면 우리는 소리만 내는 그런 매미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벼멸구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애들도 매미는 매미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매미는 조금 매미 중에 일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어떤 그 연구하는 사람들의 매미라고 하는 거는 혹시 들어보셨나? 종속, 과목, 강문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예, 그거 중에서 무슨 목 하는 어떤 데를 매미라고 다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개미도 벌입니다. 무슨 소리야? 개미는 개미고 벌은 벌이지 않는데 개미도요. 무슨 종속 과목 강문계 할 때 과에 하나고요. 예, 벌이라고 하는 이 많은 곳에 요만큼이 바로 개미입니다. 자, 또 해볼게요. 날개가 2개밖에 없는 애가 있어요. 날개가 있으면 대부분 4개 있거든요. 그래서 2개만 있어가지고 2개만 있는 애들에서 파리라고 그래요. 파리는 2개밖에 없어요. 근데 파리 중에 모기가 있어요. 모기도 파리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모기랑 파리과예요? 과보다 조금 더 커가지고 바로 그 사이에다 뭔가 꼈어. 네. 그 아목이라고 해서 목보다 조금 아래, 목까지는 아니고 과보다는 조금 더 큰 것 같고 해가지고 뭐 모기, 아목 이렇게 합니다. 근데 모기가 파리 강목이라면 파리는 똥을 먹고 사는데 모기는 똥을 먹고 살지 않아요. 뭐 그렇게 사는 거나 모습이나 다 다르긴 한데 사람들이 이제 일단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대구광역시 맞나요? 네. 그 다음에 여러 구가 있잖아. 수성구 안에 동이 하나밖에 없나요? 여러 개 있잖아. 다 다른 동들이 있는 것처럼. 예, 그렇게 좀 구분하는 것이 보기 좋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 모기와 분명히 파리는 다르죠. 이거 왼쪽에 있는 게 아까 멸구 같은 애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도 맹맹맹맹 울지만 않지 매미고요. 그다음 왼쪽 아래는 이 벌입니다. 마치 벌침 같은 게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사선으로 된 잘라진 애는 바퀴벌레입니다. 바퀴벌레 날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나르는 것보다는 막 기어다니는 건 아니면은 잘 보기 힘들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징그럽다고 하지만 저한테는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데 어쩌죠? 선생님 이거 좋아하는 대로 잘 쓸 수 있어. 네? 바퀴벌레 생존력이 되게 세서. 저는 살아있는 애들은 별로 잘 안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사실 자신있게 모르고요. 하지만 하여튼 바퀴벌레 같고 오른쪽 아래가 이건 뭔지 짐작하실 것 같은데 예, 잠자리 날개인데요. 잠자리 날개를 조금 자세히 본 분들은 앞날개랑 뒷날개랑 모양이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다. 나중에 직접 잡아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위험하지만 혹시 죽어있거나 또 사진 같은 거 보면요. 앞날개랑 뒷날개가 조금 다릅니다. 이건 뒷날개입니다. 몇 분쯤 남았나요? 30분 남았어요. 30분 남았네요. 조금 빨리 할게요. 이게 그 왼쪽 거는요. 이거는 러시아 과학자랑 제가 같이 논문을 썼는데 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요. 경남 진주에서 발견한 건데 얘는 아닌데요. 어떤 애들은 요 다리가 하필이면 이러고 있어. 이렇게 꼬고 있었어요. 근데 러시아 과학자가 이거 보더니 딱 하나 누군가가 생각났대. 모기.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가수입니다. 한 6, 7년 전 얘기입니다.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BTS 전에 싸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이 딱 하면서 한 얘기가 이거 달려 꼬고 있는 거 보니까 그 춤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 이름이 강남아이입니다. 일단은 이름은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고민하다가 얼마 전에 공룡 EBS에서 보니까 전박이라고 있대요. 아, 네, 그거 봤어요. 보셨어요? 왜 하필 전박이었을까? 점이 있어서. 예, 특별히 점이 보이더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어떤 모습으로 아니면 특별한 것들로 이렇게 아니면 사람 이름으로 아니면 그 동네 이름으로. 가운데 안에 있는 그림도 아마 이따 뒤에서 저 뒤에 전시되어 있으니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걔들은 그 물바퀴 같은 애들인데 걔들이 딱딱하기 전에 혹시 뭐 한살이라고 하나요? 한살이? 한살이. 그래서 알, 애벌레, 번데기, 예, 그런 식으로 할 때의 어떤 애벌레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아까 그 우리나라에도 꽤 그 괜찮은 데가 있네, 진주네라고 했을 때 그런 데가 바로 진주라서 많은 화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 뭐 몇천 개 이상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 또 특별하게 조개같이 생긴 왼쪽 위에 있는데 이거 대구에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아마 어른들은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아주 맑은 논 같은 데 살돌았던 애들인데요. 그 폐감류라고 하긴 해요. 못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도시에만 사셨던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대구 어딘가 대구에 공사장이 넓은 어떤 돌들이 많이 있는 데가 있었다고 몇 년 전에 제가 들었는데 어디일까요? 대구 시내인데 하필이면 뭔가 건물을 지으려고 털을 닦아놨는데 새카만 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에서 얘가 있었습니다. 얘는요 좁쌀 같아요. 크기가 작다고 해도 움직여. 얘들이 굉장히 많고요. 얘들은 흔히 떼거지로 나와요. 그리고 왼쪽 아래는 거미. 곤충이 아닙니다. 곤충은 다리가 6개여야 돼요. 근데 거미는 다리가 8개. 그리고 이게 화석들 보면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물고기랑 곤충이랑 식물이랑 막 섞여서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면 야 죽을 때 너네 물고기 따로 죽고 우린 따로 죽고 따로따로 죽자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냥 물에 쓸려서 같이 가다 보니까 홍수 나가지고 같이 쓸려 가다 보니까 애들이 같이 묻힐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여러 개가 섞여 있는 어떤 상태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곤충하면요. 세계에서 여러 사람들이 호박을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호박에서 안 나와요. 근데도 곤충이 나와. 그러니까 되게 신기해 하더라고요. 돌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호박에서 안 나오고요. 물론 얼마 전에 프랑스 과학자가 1912년인가 언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어떤 호박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일본에 갔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찾고 일본에도 물어보고 했는데 결국은 모르겠다. 아닌 걸로 판명 나왔고요. 우리나라 아직까지 호박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색깔 좀 달라졌죠. 포항역입니다. 그리고 신생대입니다. 비교적 시기가 젊고요. 우리나라는 소나무 많은데 아직 안 나온 거 보면 묻혀있다는 거야. 그러게요. 묻혀 있었으면 좋겠고요. 찾고 싶어요. 근데 현재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얘는 아까 과학관 어디더라? 대구에 과학관이 있잖아요. 어디지? 조금 먼데. 대구 국립과학관. 네. 달성 거기 있죠. 달성은? 거기에 전시되어 있을 겁니다. 달성 스케이트 공간이나? 거긴 제가 잘 몰라요. 예. 그 다음에
둘째, 뭐로 보이십니까? 개미. 개미 허리가 보이십니까? 이렇게 개미도 있었고요. 근데 신기하게 개미들은 상당 부분이 날개가 있는 애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개미가 날개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지금과 다르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날개가 있는 개미도 있고 날개가 없이 열심히 일만 하는 개미도 있죠. 하지만 상당 부분 날개가 있는 애들이 훨씬 많이 나왔고요. 아까 상어는 화석되기 되게 힘들어요. 왜? 단단한 애들이 그 뼈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껍질 단단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빨 하나는 단단해요. 예.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뾰족한 거 사이사이에 날카롭게 또 뭐라고 하죠? 우리 포크처럼. 포크가 아니라 그거죠? 나이프처럼. 톱니 같은 게 나 있어요. 얘들한테 한번 물리면 그냥 물리자마자 찢어지면서 쓸릴 것 같아요. 그냥 고기 썰듯이. 그리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상어는 우리 치아 다 바뀌었나요? 어릴 때 치아 다 바뀌었지. 이제 그건 평생 살아야 돼. 잘 쓰세요. 근데 상어는 있잖아. 하필이면 뭔가 물려 뜯다가 하나 빠졌어. 어찌 될까요? 틀니처럼 다 빠져버려 그냥. 틀니처럼 하나 때문에 그 라인이 다 빠져버려. 그리고 그 안쪽에서 전체가 다시 한 줄 또 나와. 줄 전체적으로 빠지고 줄 전체적으로 나와. 10,000개가 넘는데요. 평생 동안. 이빨이. 그러니까 화석이 은근히 많아. 포항에서 그래도 이건 뭐 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빨은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비교적. 물고기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일단 전시된 걸 직접 한번 보시자고요. 그 다음에 얘는 못 가요? 이렇게 넓적해? 눈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 가자미. 네. 자, 오른쪽도 그렇고요. 밤이 되면은 오징어를 잡으려면은 밤에 불빛이 있으면 오징어가 알아서 와. 야, 불빛에 반응할 수 있나 보다. 근데 물에 물고기들이 먹을 만한 어떤 여러 가지 그 작은 미생물들이 있거든요. 둥둥 떠다녀.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 플랑크톤이라고. 근데 걔들이 불빛을 좋아해. 그래서요, 걔들을 먹고 싶은 애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밤에 불빛을 내서 오징어 잡는 것처럼 잡고 싶어. 근데 난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자기가 내 몸에서 불이 나. 예. 근데 걔들은요, 다 바다 깊은 곳에만 살잖아. 어떤 애들은 너무 힘들지만 한 1km가 넘는 바다 밑에 살다가 낮에는 낮잠 자고 있어. 밤만 되면 올라와. 그래서 자기를 반짝거려. 스스로 반짝거려. 그래서 자기 보고 왔던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애들이 있습니다. 다 먹고 새벽 되면은 다시 내려가.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런 애들을 찾았어요. 이게 비늘입니다. 비늘. 비늘이에요? 커요? 밑에 자 보이죠? 크지 않아요. 확대한 거예요. 비늘 손톱만큼 큰 것도 있고요. 훨씬 손톱보다 작습니다. 비늘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말하는 알 것 같아요. 조개들도 많아요. 심지어 어떤 조개들은요, 조개에 따개비가 붙어있는 조개도 있고요. 너무 좋은 게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딱 보고 그냥 알아 그냥. 제가 말 안 해도 되죠.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따 또 저 뒤에 저지된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쉬림프가 뭐지? 새우인데 다리가 길어. 근데 이 긴 다리가 보니까 있잖아, 마치 사마귀 같아. 그 사마귀 새우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갯가재라고도 해요. 이건 사실은 그 나중에 그 영상으로 유튜브나 그런 데 보시면은 되게
만만치 않게 강력한 애예요. 그거 유리 부술 수 있잖아. 네, 힘도 되게 센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아니죠. 하여튼 그런 애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전시되어 있고요. 오른쪽 위에 거는 아까 저기서 본 것 같아요. 성게. 물론 성게 중에는 이제 그 가시 같은 게 있었겠죠. 근데 가시 같은 것들이 그대로 있는 어떤 입체적인 모습으로 화석이 나오지 않고 눌리다 보니까 걔들은 다 떨어져 나가서. 볼까요? 불가사리. 네. 저쪽에 전시. 거기 불가사리. 왜 안 나오냐고요? 아직 시간이 안 돼서. 예, 굴. 굴은 우리가 주로 먹는 거나 그런 굴들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하지만 뭐 우리나라도 좀 큰 굴이 있고요. 섭이라고 하나요? 큰 굴이 있고요. 중국도 보니까 막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뒤에 전시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경주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포항에도 조금 있고요. 울산 경주. 아까 나무 와서. 나무? 주황이 나무. 근데 뭐 이름을 얘기했으니까 규화목이라고 하는 건 규소라는 애들이 많아서 규화목이고요. 사실은 저렇게 새까만 애들은 탄화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규소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타서 수시된 돌들이에요. 물론 숲과 다른 거는 아주 오래됐다는 거죠. 나뭇잎. 네,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이거 뭐 그린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거의 뭐 그린 거는 다름없을 정도로 색깔도 그렇고요. 모습도 그렇고요. 돌을 쪼갰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쪼갰을 때 나오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되게 좋은 게요. 한 번 쪼개면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똑같은 게 두 개가 같이 있는 게 보일지도 몰라요. 왜? 하나를 딱 쪼개다 보니까 그 사이에 숨어 있다 보니까 양쪽이 같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왼쪽 위에는 뭘까요, 이거? 열매가 달려있기도 한데 엄청 오래 사는 커다란 나무인데 느티나무.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는 이거는 미국 무척 커요. 이건 뭐 1년에 몇 미터씩 자라는 애인데 예. 저기 연세가 어떻게 돼요? 2살? 야, 2학년 왜 이렇게 메타세카이아입니다. 근데 메타세카이아가 우리 주변에도 꽤 있잖아요. 대구에도 그런 데 없나요? 예, 이건 뭐 심었다면 그냥 너무 잘 자라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생겨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위로만 잘 자라는 게 아니라 아래도 잘 자라서 뿌리가 굉장히 넓게 퍼지는 특성이 있어가지고 웬만한 하수구 다 막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옆에 심었던 일부 메타세카이아는 다시 배요. 뭐 땅이 막 들어올려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뭐 워낙 주변에 심었을 때는 너무 잘 자라고 참 보기 좋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메타세카이아는 우리나라에서 있지 않았던 것들 외국에서 수입한 거예요. 6.25 조금 이후에 중국에서 직접 오지도 않아가지고 미국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단양인가? 어딘가에 메타세카이아들이 이렇게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좀 처음으로 조성했던 것 같고 그 이후로 쭉 퍼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전에는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 오른쪽 아래는 이게 저도 잘 몰랐는데 양치류가 저렇게 생겼더라고요. 좀 달라요. 우리 고사리가 왜 저런가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요. 이건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어디서 본 것 같은. 예. 뭐 이름은 모르더라도 어디서 본 것 같은. 특별히 왼쪽 위에는 무조건 알 것 같은. 네. 근데 그 입의 가장자리를 보세요. 어떤 애들은 매끄러운 애가 있고 어떤 애들은 까칠까칠하고 풀리 모양으로 된 애가 있어요. 요게 또 조금 기후랑 관련있다고 해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뭐지? 우리 나뭇잎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어떤 나뭇잎은 누가 파먹은 것 같아요. 그런 잎도요. 나무를 자세히 보다 보면은 그런 잎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화석으로 그대로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말 안 해도 되겠죠? 어서 본 것 같잖아. 우리 집 앞에 많아요. 아, 집 앞에 많아요? 저희 집 앞에도 꽤 많아요. 야구하는데 떨어져 있어요. 네? 야구하고 있는데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하여간에 솔방울이죠. 솔방울이 그대로 찍혀가지고 눌려서 그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둥그런 형태로 솔방울 형태로 나오는 것도 일부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주로 눌려서 찍혀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이건 화석이 되는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열매들이 이렇게 다양하고요. 우리 주변에서 볼만한 것들도 대부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요즘에 얼마 전에 연구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특이하게 나온 게 몇 개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여기 넣네. 하여튼간에 그 표본은 우리나라만 있고요. 중국에도 없고요. 일본에도 없고요. 미국에는, 캐나다에는 있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옛날에 우리나라가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연해줄을 타고서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거의 북극을 가가지고 캐나다까지 연결되어 있을 거라는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추리를 해가지고 논문을 썼던 게 기억납니다. 즉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걸어서 미국에 갈 수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을 거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걷지 못하면 일부 섬을 좀 띄엄띄엄 이렇게 헤엄치기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지도를 보면요. 우리나라랑 캐나다랑 쭉 연결돼가지고요. 그 시베리아 쪽 연결돼가지고 마치 쭉 뭔가 연결될 것 같은 느낌이죠. 모처럼 보이시네요. 저쪽 그콩 아니에요? 예, 콩과 콩깍지처럼 생긴 애들이 많이 나오고요. 아카시 나무도 저렇습니다. 드디어 나왔어. 아까 거미불가사리. 근데 개수 세지 마시고요. 힘드니까. 그 거미불가사리 10원짜리 왼쪽에는 조금 담는 게 있고요. 그건 조그만 불가사리고요. 거미불가사리와 불가사리 구분했을 때 뭐가 다른가요? 불가사리 너무 같이 펼치 좀 구부러져 있는데 그냥 불가사리는 그냥 제 예, 구부러져 있는 거구나. 가늘다 보니까 구부러질 수도 있고 안 구부러질 수도 있는데 그보다 어쨌든 가늘다 두껍다고 좀 비교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0원짜리 위쪽 왼쪽에는 뭐 또 이상한 게 있기도 해요. 나뭇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모습 보고서 이 정도면은 색이 어떤 애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쁜 거예요. 외국에서 괜찮다는 거랑 별 차이가 안 나요. 우리나라도 괜찮은 것이 꽤 있습니다. 물론 제가요 오늘 어떤 얘기를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것 중에 자랑 안 한 게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있는 다양한 어떤 발전 화석들인데 그건 제가 자랑을 안 하려고 해요. 누군가가 해줄 것 같아서. 네, 그건 제가 자제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 빼고는 웬만한 것들은 꽤 자랑한 것 같아요.